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최근 들어서 코인베이스 생태계 확장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들이 되게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코인베이스와 클라우드페어가 주도를 하게 되면서 X40이라고 하는 이 결제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화가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건 기사인데 어제 보여드렸던 기사들은 또 결제 프로토콜에 대한 거래량 자체가 10,000% 증가를 했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게 되면서 최근 또 관련 코인으로서 버추어 프로토콜이 또 크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은 아직까지 물량을 정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관련해서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우리가 단타로 접근을 했을 때 어디서 또 매수를 하면 좋을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최근 베이스 확장성 2배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관련 베이스 생태계에 대해 있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도 오늘까지도 이렇게 또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을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코인들의 대부분 이런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이런 베이스와 관련된 이런 생태계에 있는 코인들이 또 많이 급등하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대응 내용들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어느 구간들에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에 대한 전망들을 살펴보게 되면서 어디서 우리가 단타를 또 노려보면 좋을지 좀 더 자세하게 또 이 두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지난번 이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를 추천드리면서 보시다시피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보들, 자, 이 이슈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보시다시피 에어로드론 파이낸스 여기를 클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노션 사이트입니다. 제 사이트이고 여기서 보시면 제가 주차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이슈 정보들 다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알트코인 분석 안에서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를 들어가 보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TBL.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는 자, 베이스 TBL, 베이스는 여기서 코인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인베이스의 베이스는 레이어 2 솔루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이어 2 솔루션 전체의 TBL은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치금의 10%에 해당되며 그리고 덱스 볼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제 베이스 안에 베이트 생태계 안에 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덱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업비트 많이 쓰시고 비트선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거래소를 우리가 CEX라고 해서 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런 덱스는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거래소 개념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베이스 볼륨 중에서 이 덱스 볼륨 중에서 40%나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코인이라는 것을 이제 주식을 하다가 코인으로 넘어오신 분들이 생각은 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라는 것을 회사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코인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분석을 막 합니다. 근데 우리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하는 거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저는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화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으면 그 돈을 가지고 쓰일 데가 없다라고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치가 없어지겠죠. 똑같아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라는 토큰, 이 토큰을 가졌을 때 이 토큰이라는 것은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돈의 수요와 공급을 분석을 해야 된다. 과연 내가 이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의 토큰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달러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솔라나 영상 보시면 내러티브한 이슈이냐 아니면 유용성에 관련된 이슈이냐 이런 부분들을 크게 제가 좀 더 기준점을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로 일단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왜 수요가 발생이 되고 있는지 이런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토큰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게 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현재 보시는 사이트는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의 덱스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소 마찬가지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산다 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 서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더리움과 서클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바꾼다, 스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더리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클을 산다라고 했을 때, 자, 스왑을 바꾼다라고 했을 때 공짜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업비트 거래소를 통해서 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수수료를 이제 에어로드럼 파이낸스를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유통량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수료로 계속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수수료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락업이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통량 자체가 감소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이런 것들은 코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시는 코인들을 다 하나씩 분석하고 특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수료가 지급이 되었을 때, 자, 보시면 오늘 나왔던 또 이슈이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시장가로 매수를 했다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에어로드롬은 수수료와 인센티브를 락업 토큰 보유자에게 분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를 락업을 해놓잖아요. 락업을 하게 되면 VE 에어로라는 토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개의 토큰을 락업을 시켜놓으면 100개의 VE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를 받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락업을 해놓은 보유자한테, 이 보유자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락업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핵심은 뭐라 했죠? 락업을 해놓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이렇게 락업을 해놓은 사람들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보유자에게만 수수료가 배당이 되는 것인데 그 수수료 또한 계속해서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더 락업을 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요? 쉽게 보시면 되십니다. 현재 유통량 공급 자체를 락업을 많이 해놓으면 많이 해놓을수록 이런 에어로드롬 파이낸스에 대한 수수료가 더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락업을 해놓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시중에 풀리는 공급량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부각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자체는 어떻게 보면 베이스 확장성에 대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이런 선순환 구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격 하락보다는 가격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보시게 되시면 에어로드롬 파이낸스가 베이스에서 엄청난 입지를 다지고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베이스 확장성 2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확장성이라는 개념들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 베이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때, 자, 톨게이트가 2군데라고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2대씩 한 번에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4대가 증가하게 되고, 그쵸? 톨게이트를 또 이제 여러 개를 또 만들게 된다고 한다면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차량 수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게 되면서 결국 수수료도 증가하게 되고 이런 수요 자체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 자체를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를 통해서 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요가 확장되면 수요 자체가 이 베이스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자연스럽게 에어로드롬 파이낸스에 대한 토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1시간 봉으로 흐름들을 보시게 되셨을 때는 이미 오늘 한 차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들인데, 현 위치에서는 1550원 구간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잡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때도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1430원대에서 이미 나갔던 코인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현재 단기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한데요. 현재 만약에 에어로드롬 파이낸스를 저희가 추천드렸던 매수가 구간들에서 매수를 하셨던 분이시라면 현재 위치가 기술적으로는 저항 구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어서 여기서
비중을 축소해 나가시면서 차익 실현해 나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혹시나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 위치에서 최소 2,400원까지도 급등할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에어로드론 파이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버추어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버추어 프로토콜은 장기 이평선 라인들을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버추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게 되면서 크게 급등을 했던 코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 결제 프로토콜 관련된 이런 내러티브한 이슈를 받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코인베이스 결제 프로토콜 자체가 거래량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제 프로토콜을 어떻게 이용을 한다?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슈들이 불어온 것이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에이전트 코인 중에서 버추어 프로토콜이 부각이 된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코인베이스 자체가 AI 에이전트와 관련해서 이제 버추어 프로토콜에 연관성이 있냐? 그건 또 아닙니다. 단순히 AI 에이전트라는 공통점 때문에 움직였다는 부분들이죠. 전혀 연관성이 없는데도 그냥 내러티브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다는 부분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버추어 프로토콜도 이런 이슈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형성이 됐던 하나의 트렌드로 작용했던 부분들이라서 앞으로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가는 현재 보시다시피 2,000원 구간들에서 여러분들께 매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원 구간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재 세력들 역시나 지금 마찬가지로 정리한 부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에이지 컨슘드라는 하나의 지표가 있어요. 이거는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거를 왜 보냐면 보는 이유가 있죠.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에서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터진 지갑과 지갑 간의 거래는 결국 세력의 손바뀜이다. 쉽게 해서 대량 매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민코인 에이지라고 하는 빨간색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 세력들의 보유 기간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보시면 어때요? 계속 이때부터 해서 빨간색 줄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이게 떨어진다는 것은 물량을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물량을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좀 아쉽지만 이미 올라간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고래들의 평균 단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그 평균 단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수평선 구간들 보이시죠? 이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교차 지점의 가격이에요. 이 구간이 바로 고래들의 단가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래들이 단가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크게 급등이 많이 나와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구간들까지는 현재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좀 더 조정이 나오는 위치들 2,000원짜리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모든 코인들은 보시다시피 매일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올라오는 브리핑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단타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다시피 자, 이거 우리나라 기사보다 해외 기사가 훨씬 더 빨리 나왔거든요. 자, KRWQ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자, IQ와 프렉스가 베이스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IQ 같은 경우도 3.6원이야. 추천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단발성으로 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게 되었었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서 여러분들께 수익도 나쁘지 않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타치고는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6원 이하 이때였거든요. 1시 반 정도.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부터 해서 한 10% 가까이 또 수익권이 나와졌습니다. 뭐 대부분 뭐 5, 7% 정도 이렇게 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또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계속 단타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 올라오는 정보방도 계속해서 체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방은요, 여러분들 고정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서 힘드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고, 일단 뭐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